자, 오늘 만나볼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SUV들 중에서 가장 큰 녀석들입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에 지금 딱 알맞게 세웠는데 이 가운데 자리에 무언가 차를 주차하기에 되게 부담스러운 자동차들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그리고 쉐보레 타호입니다. 오늘 이 두 자동차가 어떤 점이 얼마나 닮아 있고 어떤 점이 얼마나 다른지 살펴볼 건데, 자, 에스컬레이드는 많은 분들의 로망 같은 자동차죠. 뭐 디자인도 캐딜락의 방향성을 이끌어가는 모델이기도 하고 좀 독보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가격이 1억 6천만 원 정도 해요. 이 차와 똑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거의 많은 부품을 공유하는 쉐보레 타호는 9천만 원대입니다. 두 자동차가 일단 7천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7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둘 건데, 일단 크기 두 차 모두 엄청나게 큽니다. 일단 길이는 5m가 넘고 폭은 뭐 2m, 높이도 뭐 거의 2m 정도 되고 휠베이스는 3m가 넘습니다. 3열까지 전부 마련되어 있는데 이 3열도 사람이 앉을만 합니다. 2열까지 시트를 폴딩을 하게 되면 이 트렁크 용량이라고 해야 되나? 한 3,000리터가 넘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SUV나 승용차에서 볼 수 있는 수치는 아니거든요. 자, 디자인을 놓고 보면 에스컬레이드는 기존의 에스컬레이드 디자인을 꾸준히 발전시킨 모습이에요. 캐딜락의 남성적인 느낌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느낌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쉐보레 타호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 모델은 굉장히 밋밋하고 투박했어요. 그냥 네모난 헤드램프, 네모난 그릴, 그냥 있어야 되는 요소들이 그냥 붙어있는 모습들이었는데, 지금은 좀 복잡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 쉐보레 타호만의 디자인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나마 차이가 있다면 어쨌든 에스컬레이드는 이 GM의 고급 브랜드 캐딜락에서 나온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부품들 마감이 조금 더 고급스럽습니다. 뭐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위한 센서들, 타호 같은 경우는 그냥 나 센서야 하고 딱 놓여있는 반면에, 자, 에스컬레이드는 마감을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잘 어우러지게끔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고, 주변을 감지하는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도 에스컬레이드가 타호보다는 개수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휠 크기도 동일하고 타이어도 지금 동일한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휠 디자인은 다른데 쉐보레 타호 같은 경우는 겉으로 봤을 때 번쩍번쩍하고 휠캡도 이렇게 막혀져 있어서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 만져보면 플라스틱이 덧대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캐딜락 같은 경우는 전부 알로이 합금으로 투톤 디자인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서스펜션 구조나 에어 서스펜션 이런 것들도 동일합니다. 마치 아웃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두 차가 부품이 호환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 사이드 미러 끝쪽으로 카메라가 붙은 것도 동일하고요. 크기도 동일해 보입니다. 자, 두 차의 차이가 있다면 이 도어 핸들 디자인이 조금 다르고 여는 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드는 이 도어 핸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 안쪽에 스위치가 있어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문이 열리는 방식. 타호 같은 경우는 이 도어 핸들이 그냥 열리는, 도어 핸들이 당겨지는 일반적인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을 열면 아래쪽에서 발판이 나와서 발판을 밟고 올라가는데, 이 발판도 두 개 모두 동일해요. 다른 부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어의 크기, 모양 완전히 동일하죠. 한마디로 이거는 완전히 같은 문짝입니다. 안쪽에 플라스틱 마감도 동일하고 이 고무 몰딩마저도 동일합니다. 뒷문짝도 완전히 똑같네. 안쪽 면도 완전히 동일해요. 다만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제 이 C필러 디자인이 살짝 다른데 이것마저도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타호 같은 경우는 앞문짝과 저 펜더 쪽에 트림과 이름을 적어놨다면 에스컬레이드는 이제 캐딜락 마크가 딱 붙었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박시한 디자인이 강조되는 것도 동일하고, 위쪽에 스포일러처럼 도단한 부분, 여기에 브레이크 등까지도 전부 동일합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 실루엣도 동일해요. 그리고 와이퍼가 숨겨져 있는 것도 동일하고, 가장 눈에 띄는 테일램프 같은 부분들도 사실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은 완전히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머플러는 조금 다르죠. 지금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조금 마감해 놓은 것처럼 머플러를 좀 고급스럽게 잘 보이지 않게끔 마감을 해놨습니다. 타호 같은 경우는 좀 거친 느낌, 튜닝한 것 같은 느낌의 4발짜리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머플러에 배기구 엔드가 끝까지 오는 것은 동일한데 타호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만 두 갈래로 새롭게 부품을 덧대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두 차 모두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 트렁크 활용성이 좋은 편이거든요. 이 위쪽 창문만 따로 열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 위치도 거의 비슷해요.
자, 이렇게 열어서 짐을 꺼낼 수 있는 건데 이게 애초에 차가 엄청나게 높다 보니까 이게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이거 열어도 물건을 짚고 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건 진짜 확인용도. 어쨌든 두 차 모두 동일하게 열리고 트렁크도 전동으로 열립니다. 캐딜락은 뭐 별도로 버튼이 없고 엠블럼을 눌러줘야 돼요. 자, 3열을 세워도 이 트렁크 공간에 여유가 꽤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워낙 높아서 짐을 쌓아두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고, 자, 이 정도 공간은 소형 SUV 트렁크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버튼들이 마련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시트를 접었을 때 이 공간이 평평해진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2열도 자, 2열도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 2열마저도 평평한 구성이에요. 그래서 큰 매트를 깔아 놓게 되면 진짜 넓은 공간, 이건 슈퍼 싱글 정도 되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 버튼으로 이 3열은 세워 놓을 수 있지만 2열 시트는 직접 가서 다시 세워야 돼요. 수동입니다. 자,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차이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내부의 소재, 이런 플라스틱이 사용된 부분들이 캐딜락에 비해서 타워가 훨씬 더 많아요. 겉으로 만졌을 때 느낌들이 확연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간 자체는 동일하지만 이 만졌을 때 고급스러움들은 확실히 차이가 나고, 이거는 에스컬레이드, 캐딜락과 비교할 게 아니라 다른 쉐보레들과 비교되는 부품들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기본적인 구성은 동일해요. 시트를 접는 버튼이 있고 버튼 구성들도 에스컬레이드와 동일하고 작동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자, 타워도 이렇게 완벽하게 평평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자, 당연히 에스컬레이드가 조금 더 좋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타워부터 먼저 볼 건데, 이 문짝 같은 경우는 보스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어 안쪽의 디자인은 캐딜락과 쉐보레가 많이 다르기도 하고, 이 타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실용적인 부분, SUV의 유용함들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켓이 엄청 많죠. 자, 실내 공간이나 시트의 생김새는 두 차 모두 동일합니다. 자, 시트에 이 바느질 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동일한데 일단 소재가 달라요. 소재 차이가 꽤 느껴지는 부분. 그래도 타오가 쉐보레 중에서는 거의 뭐 플래그십 모델 수준이니까 쉐보레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고급스럽게 꾸며놨습니다. 자, 타오 같은 경우는 뭐 레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쓰이고 좀 다방면으로 쓰게끔 만들어졌다면, 에스컬레이드는 어찌 보면 뭐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온로드, 도심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도어 쪽 생김새만 봐도 두 차의 성격이 명확하게 갈려요. 물론 이 차 같은 경우도 수납 공간이 여유로운 편이지만 좀 다방면으로 쓸 수 있게끔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스피커의 재질들, 마감들, 이런 부분에서 두 차의 레벨 차이도 확연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가죽 소재, 이런 금속이 사용된 부분 차이가 명확하게 나고 있죠. 시트 생김새는 동일해요. 그런 시트의 바느질 부분들, 가죽이 붙어있는 부분들까지도 동일합니다. 절개면이 동일한데 쓰인 가죽 소재가 완전히 달라요. 에스컬레이드에 적용되어 있는 가죽은 캐딜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천장도 스웨이드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게 7천만 원이나 차이가 날까는 아직은 조금 더 차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운전석을 비롯한 1열의 디자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일단 두 차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진짜 화려하게 꾸며놨거든요. 뭐 일단 소재는 둘째 치더라도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사용되어 있기도 하고, 커브드 디스플레이 두 개가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따로 있는 거지만 이 캐딜락은 이걸 전체 길이를 재서 50인치가 넘는 LCD가 들어갔다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 면에 있는 디스플레이, 터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 자, 계기판 같은 경우는 4K TV보다도 해상도가 더 높다고 하는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어서 지금 AR 모드거든요. 전방 카메라로 앞을 보면서 운전을 하는데 이 화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온도 조절하는 부분은 마치 피아노 건반 누르듯이 누를 수 있는 부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좀 이런 아이콘들도 좀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나무가 사용되어 있는 부분들도 면적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꾸며놓지 않거나 좀 소재감이 떨어지는 걸 사용하게 되면 좀 저렴한 느낌들이 많이 들 텐데, 에스컬레이드는 꽤나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 콘솔 부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죽과 직물이 좀 혼합되어 있는 실내 공간이거든요. 도어 트림만 봐도 직물 소재가 많이 사용됐는데 이 직물도 만져졌을 때 고급스럽기도 하고 직조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 센터 콘솔은 음료를 마구 쌓아놓을 수가 있는데 심지어 굉장히 차갑게 냉장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건 뭐 냉동까지도 되겠는데?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 이 AKG 오디오 시스템도 필러에 굉장히 큰 스피커가 2개나 붙여 있기 때문에 뭐 현장감, 입체감 뭐 이런 것들도 음향적으로 좋아 보이고요. 버튼들은 상당히 많지만 캐딜락 아이덴티티에 맞게 좀 정리정돈을 잘 해놓은 느낌들이 듭니다. 자, 소재 차이가 많이 있고요. 그래도 좀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인데 어쨌든 캐딜락과는 좀 비교가 안 될 수준의 소재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차가 결코 소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에스컬레이드와 비교하면 소재감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디자인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일단 버튼식 기어 셀렉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버튼식도 누르는 버튼이 있고 당기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사이의 간격도 크고 조작법도 다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일은 적을 것 같고, 이 버튼이 가운데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운전석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뭐 주차를 할 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서도 조작하기 쉽게끔 설정이 되어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구성도 다르죠. 디스플레이도 에스컬레이드에 비해서는 조금 작지만 기존의 쉐보레 다른 모델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큰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 계기판 같은 경우도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되어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는 이 차가 조금 더 사이즈가 큰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기어 레버가 없기 때문에 이 아래쪽 공간이 조금 시원한 느낌이 들고, 컵홀더나 이렇게 내려놓는 방식의 스마트폰 충전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 확실히 이런 온도 조절 장치 뭐 이런 것들은 사용하기는 직관적으로 좋을진 몰라도 에스컬레이드와 비교하면 좀 디자인적으로 예쁘진 않죠. 좀 투박한 느낌들이 아직까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오는 버튼이 진짜 많거든요. 버튼이 많은데 기어 셀렉트도 버튼으로 만들었고, 스티어링 휠에도 버튼이 많고, 그리고 심지어 스티어링 휠 왼쪽 부분 다륜 구동 시스템, 스포츠 모드, 뭐 에어 서스펜션 높낮이 조절하고 이런 버튼들이 정말 다닥다닥 붙어져 있습니다. 근데 에스컬레이드랑 보면 이 오버헤드 콘솔 부분은 부품이 아예 동일해요. 이 후방 카메라가 비춰지는 것, 이것도 완전히 동일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두 모델 모두 있는데 이것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에스컬레이드나 타오 둘 다 모두 덩치도 크고 이 무게도 굉장히 무거워요. 결국엔 핵심은 이런 자동차는 일단 승차감일 것 같습니다. 뭐 속도를 내는 거, 멈추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욕심을 부릴 자동차는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결국엔 승차감일 것 같아요. 자, 덩치가 크고 프레임 바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좋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히 용량이 큰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했어요. 자, 그래서 차체 높이를 가장 높게 올려놨을 때는 그 미국 차 특유의 마치 물침대 같은 편안함을 주는 그런 느낌까지도 전달이 되고요. 이 차체 높이는 수동으로도 조절이 가능하고 속도나 주행 모드에 따라서 변하기도 합니다. 자,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전 세대 모델에선 볼 수 없었던 훨씬 더 단단함들이 느껴지거든요. 자, 만약에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었다면 이 스포츠 모드에서 느껴지는 단단함들이 더 강하게 작용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에어 서스펜션은 캐딜락이 자랑하는 MRC라고 부르죠.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반응도 꽤 좋은 편이고, 이 자동차가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 때는 엄청나게 큰 하중이 쏠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순간적으로 대응을 잘 해주는 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어 모드에서는 서스펜션을 굉장히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자동차가 부드럽게 흘러가는데 약간의 여진도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여진이 이 단시간에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상당히 부드러운 곡선을 완만하게 그리면서 이 충격을 풀어주는 느낌이에요. 자, 노면의 상황이나 요철을 전부 걸러주는 느낌의 승차감은 아니에요. 자, 오히려 독일이나 영국의 고급차보다도 이 노면 정보를 조금 더 세밀하게 읽을 수 있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노면이 심하게 패인 곳을 지나거나 요철이 두꺼울 경우, 자, 이럴 때는 이 프레임 바디 SUV들이 보여주는 조금 신경질적인 느낌, 좀 강하게 충격을 반발시켜주는 느낌,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감각들이 고스란히 타오에서도 느껴지는지 타오도 한번 시승을 해보죠.
보통 한 그룹 안에 묶여있는 볼륨 브랜드와 프리미엄 브랜드가 같은 플랫폼으로 자동차를 만들어낼 때 약간의 차이를 두는 경우도 많거든요. 파워트레인, 출력 부분에서 차이를 두는 경우도 있고, 에어 서스펜션과 코일 스프링 서스펜션 이런 차이를 두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조금 더 우세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종종 있는데, 에스컬레이드와 타오는 그런 면에서는 동등합니다. 진짜 딱 껍데기만 다른 자동차고, 이 안쪽 부분에서 차이 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자동차입니다. 기본적인 자동차의 운동 성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 차가 차이 나는 게 없어요. 자, 에스컬레이드가 발전한 레벨보다 타오가 이렇게 더 높이 올라온 레벨이 됩니다. 자, 파워트레인 반응뿐만 아니라 이 승차감이 주는 느낌도 거의 동일하거든요. 저는 그래도 시승하기 전에는 브랜드 차이가 있고 성향이 있는데 나름대로 조율을 따로따로 해서 다른 느낌을 주겠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의 없습니다. 진짜 억지로 차이점을 찾아내자면, 자, 기본 모드 에스컬레이드는 이제 투어라고 부르고 타오는 일반이라고 부르는데, 이 일반 모드, 투어 모드에서의 부드러움은 에스컬레이드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살짝 파도 타는 느낌들이 에스컬레이드는 있는데, 타오는 에스컬레이드보다는 그런 느낌은 조금 더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평소에 비교 시승기를 하면 같은 코스를 달리거든요. 지금은 다른 코스를 달리고 있긴 합니다. 다른 코스를 달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느낌이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투어, 일반 모드의 차이는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이 스포츠 모드로 바꿔놨을 때 두 차 모두 가장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만들었을 때 느낌은 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변화폭이 에스컬레이드가 조금 더 크고 이 변화되는 폭이 타오가 조금 더 좁은 것 같은데, 그 차이도 큰 편은 아닙니다. 두 차의 주행 느낌은 완전히 비슷한데 실내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벽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건 분위기에서 주는 그런 차이점인 것 같은데, 가격 차이를 생각하면 타오의 이런 운동 성능이나 승차가 이런 부분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타오가 경쟁력이 더 높은 것 같기도 하고, 가격을 따져보면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주행 성능 면에서는 잘 다듬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리뷰할 때 엔진, 승차감, 서스펜션, 브레이크, 타이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세분화로 리뷰를 하다 보니까 자동차 한 대 리뷰하는 느낌이거든요. 자, 이게 에스컬레이드와 타오를 별도로 리뷰한다는 그런 느낌이 잘 들지가 않아요. 계속 한 차 타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이 느낌적인 차이보다는 기능적인 차이는 명확하거든요.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는 기어 레버가 있었고, 그리고 시프트 패들이 있었습니다. 임의적으로 기어 변속을 하기가 용이했다면, 지금 타오 같은 경우는 기어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임의적으로 이 로우 기어를 사용하고 여기서 기어 변속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험로를 탈출하거나 그럴 때 이 기어를 임의적으로 조작하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좋지만, 에스컬레이드와 분명히 차별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엔진 소리, 배기 사운드 이런 것들은 두 차 모두 큰 차이가 없거든요. 특히나 이 8기통이 전달하는 풍성한 사운드도 이 타오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 자, 이 옆에 차들 지나가는 소리, 바람 소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에스컬레이드가 타오보다 조금 더 정숙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두 차의 가격대를 생각해보면 타오가 발군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 에스컬레이드의 뒷모습을 보니까 괜히 에스컬레이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차 중에 한 대를 저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고민 중입니다. 자, 에스컬레이드와 타오를 비교해보면 이 타오가 진짜 가성비가 좋게 느껴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른 SUV들과 비교하면, 물론 사실 완벽한 비교 대상이 되는 모델은 없지만 그래도 좀 크다고 하는 SUV들과 비교하면 가격이 2배 정도 나갑니다. 물론 타오나 에스컬레이드가 그들이 주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전달해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가격만 놓고 따지고 본다면 타오도 그리 저렴한 모델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끝까지 고민을 했었고, 사실 마음을 이 타오 쪽으로 굳혔다가도
에스컬레이드의 뒷모습 그리고 멋있는 디자인을 보면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리를 한 게 일단 가격이 7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타오를 선택하고, 그리고 타오의 에스컬레이드보다 좋은 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일단 타오를 선택하고 남는 돈으로 뚜껑이 열리는 4시리즈 컨버터블을 하나 사지 않을까, 뭐 이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어쨌든 둘 다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쉽게 보기 힘든 풀사이즈 SUV였기 때문에 조금 더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자동차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